교과서 36조 원 간섭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앞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고려 정부 당시 이제 원종이었잖아. 고려 왕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몽골과 손을 잡고 무신 정권 이제 끝이 나고 개경으로 환도를 했단 말은 우리가 이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부터 우리는 원 간섭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원 간섭기. 자, 개경 환도.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건데 고려 왕은 원나라의 공주하고 혼인을 해야 돼. 즉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국, 부마국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원나라는 황제가 있잖아. 황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원나라의 사위, 부마국이잖아. 즉 우리는 황제의 제후국이야. 제후국. 고려는 제후국이 됩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왕실에서 쓰는 용어나 고려의 관제도 이제 격화되는데요.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거,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원래는 뭐 광종, 성종, 숙종, 예종, 인종, 뭐 태조, 조와 종이라는 거를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면 이제 고려는 원 간섭기 때부터는 뭐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원 간섭기 때 고려의 왕은 충땡 왕들이 많아요.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충정왕. 충은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이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쭉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후국에 걸맞는 용어였어요. 그 다음에 폐하라는 용어도 전하라는 용어로. 그 다음에 고려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도 이제 처음의 부가 성보다 한 단계 미치거든. 그 다음에 이후 예방 현공 육부도 한 단계 아래인 사로 내려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 요 정도는 요 첨의부 사사는 몰라도. 여튼 제후국 체제로 격화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원나라는 그 일본을 이제 정벌 하고자 하거든요. 두 차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의 정동쪽, 그러니까는 일본을 말하는 거야. 정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의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본 원정을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정동행성을 고려에 계속 두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썼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정동행성 이문소입니다. 정동행성 안에 이문소라는 기구가 고려 내정을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나라는 여러분 정말 몽골 제국은 원나라는 정복지에 이제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데 다루가치라고 해요. 자, 고려에도 이제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을 해가지고 고려 내정에 간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고려 영토에 쌍성 총관부, 동영부, 담라 총관부를 설치를 했다는 건데, 지도를 잠깐 보면 자, 다음 페이지 지도 보세요. 자, 여기 화주라는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동영부는 서경에,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는 제주도에 설치를 한 건데 쌍성 총관부, 동영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화주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서 이 화주 지역을, 이쪽 부근을 다스렸다는 거지.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영토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많은 물품들, 그 다음에 고려의 많은 공야 황관들도 원나라에 많이 이제 불려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원 간섭기에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권문세족은 친원적인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원나라와 굉장히 친한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에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 농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는 농장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많은 토지, 그 다음에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 노비는 세금 안 내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권문세족이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양인들이 이제 노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재정적으로 손해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도평의사사가 나오는데, 자, 원래 고려에 여러분 도병마사라는 고려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잖아. 국가의 어떤 중요한 국방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 이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가 되면 국방 문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국가의 행정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능이 확대된 거지. 기능이 이제 군사 문제에서 더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도평의사사. 자, 도평의사사는 결론적으로 고려 후기 때 최고의 행정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무신정권 때 교정도감 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중서문화성도 있고, 뭐 중추원도 있고, 뭐 도병마사도 있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그러니까는 원간섭기 때는 이 도평의사사가 최고의 권력 기구였다는 거. 그리고 이 권문세족은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했다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공민왕이 이제 반원 개혁 정책을 합니다. 그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원나라가 좀 약해.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원간섭기 때 몽골식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이나 몽골식의 제도 같은 게 이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몽골식의 풍습과 제도를 폐지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친원 세력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 간섭했던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공민왕 이전에 벌써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상성총관부야. 그래서 공민왕은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여기 철령 이북의 땅을 다시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하고 여기 철령 이북의 여기 땅을 뭐 했어요? 되찾았다, 수복했다라는 거지. 다시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지도. 공민왕 때 바로 여기 영토, 여기 중요해요. 여기 영토를 수복했다,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족이 정말 불법적으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양인들을 노비화 시켜가지고 데리고 있었잖아.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이제 승려입니다. 승려를 등용을 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를 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은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 성리학을 배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을 등용을 해서 공민왕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한 거지요. 여러분, 공민왕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위에서는 뭐 홍건적, 밑에서는 왜구들이 막 침입을 하면서 막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아직 원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은 일부는 뭐 이런 거 전민 변정도 이런 거는 시행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민왕의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신진사대부 바로 볼게요. 신진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고,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중국의 송나라의 주자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원나라에도 있었어요. 이 우리 고려의 안양이라는 인물이 원에 가서 이 성리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려에. 자, 공민왕 때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뭐 고구려 때 태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때 국학이 있고 뭐 고려 때 국자감이 있고 조선 때 뭐 성균관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선의 성균관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공민왕이 바로 이 성균관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성리학을 이제 교육을 한 거지. 어디서? 성균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 여기를 체크해야 되겠지. 토지 문제, 불교의 폐단. 자, 토지 문제, 불교 폐단. 고려 후기 되면, 고려 말 되면 고려 불교가 이제 고려 불교가 많은 폐단을 일으키거든요. 이 토지 문제와 불교 폐단을 비판을 하는 거지. 즉 토지 문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권문세조가 이 불교의 폐단을 누가? 이 신진사대부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지. 자,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토지 제도를 뭐 비판을 한 거 알 수 있고요. 밑에 여기 이제 공민왕이 성균관 재정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 신진사대부 성장했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